이 냄새나는 아질마야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 깨끗이 닦았어. 로비 한복판 사랑했던 남자가 악기 같은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가 짓밟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청소부 복장을 한 우리 엄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자가 짐승만도 못한 괴물로 변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도시락을 떨어뜨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리는 다리로 비상구를 내려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자식에게 가장 처절한 지옥을 보여주겠노라고. 자신이 걷어찬 청소부가 이 그룹의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한 남자와 그를 파멸로 이끄는 여자의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MJ그룹 본사 로비는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대리석 바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뿜어내며 위압감을 줍니다. 그 화려한 로비 한 구석에서 낡은 청소 카트를 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루한 꽃무늬 작업복에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은 홍 여사입니다. 머리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두건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MJ그룹의 회장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홍 여사가 허리를 펴며 주먹으로 등 뒤를 툭툭 칩니다. 아이고, 허리야. 딸내미 시집 보내기 참 힘들다. 홍 여사가 대걸레를 빨간 물통에 담가 벅벅 빱니다. 딸 김지수가 데려오겠다는 예비 사위놈이 영 미덥지 않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그놈 박민혁이 경력직 면접을 보러 오는 날입니다. 홍 여사가 대걸레 물기를 짜내며 회전문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때 회전문이 윙 돌아가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칼주름이 잡힌 짙은 남색 정장에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게 빗어 넘긴 박민혁입니다. 박민혁이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번들거리는 기름기처럼 흐릅니다. 홍 여사가 짐짓 바닥을 닦는 척하며 박민혁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보니 인상이 꽤나 날카롭습니다. 홍 여사가 박민혁의 발치 앞에서 대걸레를 휙 돌립니다. 그 순간입니다. 아! 홍 여사의 대걸레 끝에서 시커먼 구정물이 튀어오릅니다. 물방울들이 박민혁의 반짝이는 구두 위로 후두둑 떨어집니다. 박민혁이 기겁을 하며 뒤로 펄쩍 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박민혁이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태리 장인이 만들었다며 큰맘 먹고 할부로 긁은 명품 구두에 얼룩이 졌습니다. 박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박민혁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핍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로비는 한산하고 저 멀리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박민혁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집니다. 홍 여사가 짐짓 놀란 척하며 허리를 숙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총각.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홍 여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 뭉치를 꺼내 내밉니다. 박민혁이 홍 여사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탁 쳐냅니다. 휴지 뭉치가 힘없이 대리석 바닥 위를 뒹굽니다. 박민혁이 홍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박민혁이 삿대질을 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고 물을 뿌려. 아줌마가 여기서 평생 바닥 끼어도 못 사는 신발이라고. 홍 여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마스크 속에서 입을 삐죽입니다. 하지만 꾹 참고 굽실거리는 신용을 합니다. 미안하게 됐수. 내가 닦아줄게. 이리 줘봐요. 홍 여사가 다시 손을 뻗자 박민혁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칩니다. 손 대지 마.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려고 들어. 재수없게. 박민혁이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구두 끝으로 홍 여사의 물통을 걷어찹니다. 플라스틱 물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바닥은 온통 물바다가 됩니다. 홍 여사가 짐짓 겁먹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행패야? 박민혁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당장 무릎 꿇어. 홍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박민혁을 올려다봅니다. 뭐라고 했나 지금? 무릎을 꿇으라고? 박민혁이 짝다리를 짚고 서서 거만하게 턱을 치켜듭니다. 그래, 무릎 꿇고 빌라고. 내 면접 망치는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당장 안 꿇어. 박민혁의 고함 소리가 텅 빈 로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홍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당장이라도 이놈 하고 호통을 치고 싶지만 딸 지수의 얼굴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쥡니다. 지수가 그렇게 칭찬하던 남자의 본 모습을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홍 여사가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앉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옵니다. 박민혁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웃습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어디서 노인네 대접을 받으려고. 박민혁이 흙탕물이 묻은 구두를 홍 여사의 코앞으로 쑥 내밉니다. 가죽 냄새와 구두약 냄새가 확 풍깁니다. 박민혁이 명령하듯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휴지로 닦지 마. 기스나니까. 홍 여사가 고개를 들어 박민혁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럼 뭘로 닦으라는 건가? 박민혁이 허리를 숙여 홍 여사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혀로 핥아. 침으로 깨끗하게 닦으라고. 홍 여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끼칩니다. 박민혁이 발을 까딱거리며 재촉합니다. 뭐해? 잘리고 싶어. 빨리 안 핥아. 그 시각 회전문 밖에서 김지수가 들어옵니다. 김지수의 손에는 분홍색 보자기로 예쁘게 싼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박민혁이 좋아하는 김밥과 유부초밥을 정성껏 쌌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남자친구 길을 살려주려고 몰래 회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김지수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으려다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저만치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박민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웬 청소부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박민혁은 그 아주머니의 머리 위로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김지수가 황급히 로비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불안하게 요동칩니다. 김지수가 기둥 뒤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상황을 살핍니다. 박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아줌마 귓구멍 막혔어? 혀로 핥으라고. 내 말 안 들려? 김지수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 끈이 스르르 미끄러집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김지수가 황급히 가방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항상 다정하게 웃어주던 박민혁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노인에게 폐악을 부리는 저 남자는 마치 악마 같습니다. 박민혁이 발로 바닥을 쿵 구르며 아주머니를 위협합니다. 빨리 안 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버티는 거야. 무릎 꿇은 아주머니의 굽은 등과 떨리는 어깨가 김지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박민혁의 구두 쪽으로 얼굴을 가져갑니다. 김지수가 입을 틀어막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섭니다. 공포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끔찍한 공포와 혐오로 바뀝니다.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꿈꿨다는 사실이 김지수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김지수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립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김지수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저 괴물 같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김지수가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지수가 비상구 문을 열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계단통을 요란하게 울립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김지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김지수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바깥 공기를 마셔도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합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립니다. 액정에 내 사랑 민혁 씨라는 이름이 뜹니다. 김지수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가 징그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 김지수는 몸서리를 칩니다. 김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뒷면을 열어 유심칩을 빼냅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거칠게 칩을 뜯어냅니다. 김지수가 작고 네모난 칩을 도로변 하수구 구멍으로 힘껏 던져버립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김지수는 도로 쪽으로 손을 뻗어 다급하게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자마자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기사님 아무데나 가주세요. 빨리요. 제발 빨리요. 김지수가 창문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멀어지는 MJ그룹 건물이, 그 안에 있는 박민혁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내며 멀어집니다. 챕터 이적을 안방으로 들이다. 택시에서 내린 지수가 낡은 빌라 앞을 서성입니다. 도망치듯 뛰쳐나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연락 한 통 없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수가 기다리는 건 박민혁의 연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락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지수는 3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박민혁이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혁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 시각 박민혁은 지수가 알려줬던 낡은 빌라 201호 문을 발로 쾅쾅 찹니다. 야, 김지수, 문 열어. 박민혁이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소리칩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박민혁이 욕설을 내뱉으며 문 앞에 침을 퇴뱉습니다. 이게 미쳤나? 전화도 안 받고. 박민혁이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습니다. 박민혁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짜증을 냅니다. 면접은 잘 본 것 같은데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재수 없는 청소부 아줌마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박민혁이 다시 문을 걷어찹니다. 김지수, 너 지금 없는 척 하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그때 옆집 문이 드르륵 열리며 러닝 셔츠 차림의 남자가 얼굴을 내밉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박민혁이 남자를 쏘아봅니다. 여기 사는 여자 어디 갔어? 며칠째 안 보이는데. 남자가 하품을 하며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201호요? 그 여자 이사 갔는데요. 엊그제 밤에 짐 다 빼서 나갔어요. 박민혁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사를 갔다고? 말도 없이? 박민혁이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봅니다. 기가 찹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야반도 주라니. 박민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지수가 예단비 때문에 고민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박민혁이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돈 때문에 도망갔구나. 거지 같은 년. 박민혁이 비릿하게 웃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MJ그룹에 입사하면 지수 같은 여자랑은 급이 안 맞습니다. 박민혁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수의 증명사진을 뺍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사진 속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박민혁이 사진을 반으로 쭉 찢어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 구두 뒤축으로 지시겨 버립니다. 박민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휴대전화를 켜서 소개팅 앱을 실행합니다. 화면에 뜬 여자들의 사진을 넘기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제 물 갈아탈 때가 됐지. 어디 쓸만한 년 없나? 박민혁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빌라를 빠져나갑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어섭니다. 높은 담벼락과 육중한 철대문이 위압감을 주는 곳, 바로 지수의 진짜 집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연못이 펼쳐집니다. 지수가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 소파에 홍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홍 여사의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지수가 홍 여사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엄마, 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홍 여사가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봅니다. 지수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지수가 홍 여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홍 여사가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달랩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놈이 속 썩였니? 지수가 고개를 들어 홍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결혼 안 해. 홍 여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며칠 전만 해도 죽고 못 살더니.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봤어. 엄마한테 그 사람이 한 짓 다 봤어. 홍 여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수가 로비에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걸 봤니?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엄마를 무릎 꿇리고 구두를 하르라고 했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인 줄 몰랐어.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지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립니다. 홍 여사가 한숨을 내쉬며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놈은 내 사위 자격 없어. 당장 회사에 말해서 불합격시키마. 홍 여사가 휴대전화를 들려고 하자 지수가 급히 막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 홍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왜?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쳐내기엔 너무 분하잖아. 엄마가 당한 거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수의 눈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사람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놔둬.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릴 거야. 제 발로 걸어 올라간 그곳이 지옥이라는 걸 알게 해줄 거야. 홍 여사가 지수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역시 내 딸입니다. 홍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마. 지수가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 회사 나갈게. 내일부터 출근할 거야. 홍 여사가 반색하며 묻습니다. 정말이니? 경영 수업 받겠다는 거야? 응. 전략기획실로 갈게. 내 힘으로 그 사람 밟아줄 거야. 지수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며칠 후 MJ그룹 인사팀장실. 박민혁이 최 상무 앞에 앉아 비굴하게 웃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상무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입사만 하면 상무님 라인 확실하게 타겠습니다. 최 상무가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네, 눈치가 빠르구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지 않아. 박민혁이 허리를 숙이며 아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최 상무가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며 말합니다. 합격이야. 내일부터 출근해.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지? 물론이죠. 상무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박민혁이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됐어. 드디어 NJ그룹 입성이다. 박민혁이 쾌재를 부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청소복을 입은 홍 여사입니다. 박민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아, 젠장. 또 저 아줌마야? 박민혁이 일부러 홍 여사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홍 여사가 휘청하며 벽에 부딪힙니다. 박민혁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쏘아붙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홍 여사가 아무 말 없이 박민혁의 뒷모습을 노려봅니다. 박민혁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닫힌 버튼을 연타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민혁은 홍 여사의 입가에 스친 묘한 미소를 보지 못합니다. 회장실 안. 지수가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로비 CCTV 화면이 비치고 있습니다. 박민혁이 홍 여사를 밀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수가 화면 속 박민혁을 차갑게 노려봅니다. 환영해, 박민혁. 지옥에 온 걸? 지수가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집어듭니다. 전략기획실 팀장 김지수. 지수가 사원증을 목에 걸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MJ그룹 본사. 신입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박민혁도 제일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단상 위로 사회자가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신입사원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김지수 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민혁이 하품을 하며 박수를 칩니다.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립니다. 단상 위로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박민혁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눈을 의심합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 김지수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 낡은 티셔츠를 입고 라면을 끓여주던 그 지수가 아닙니다. 화려한 화장에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낯선 여자입니다. 박민혁이 입을 떡 벌리며 멍하니 바라봅니다. 말도 안 돼. 지수가 왜 저기에?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박민혁과 눈이 마주칩니다. 지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강당안을 울립니다. 박민혁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박민혁에게 고정됩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습니다. MJ그룹 전략기획실 회의실 안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박민혁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내려놓습니다. 그의 앞에는 입사 3년 차인 이 대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습니다. 박민혁이 삐딱하게 의자에 기대앉아 이 대리를 노려봅니다. 눈빛에 경멸이 가득합니다. 이 대리, 지금 이걸 기획안이라고 가져온 거야? 박민혁이 서류를 집어들어 이 대리의 가슴팍에 툭 던집니다.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이 대리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과장님, 그건 지난주에 과장님이 좋다고 하셨던. 내가 언제? 박민혁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자릅니다. 내가 좋다고 한 건 아이디어였지. 이런 쓰레기 같은 보고서가 아니었어. 이거 내가 주말 내내 밤새서 싹 다 고친 거야. 알지? 이 대리가 억울함에 입술을 깨뭅니다. 사실 그 보고서는 이 대리가 한 달 동안 공들여 만든 것입니다. 박민혁은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표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이 대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박민혁이 혀를 차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풉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 덕인 줄 알아. 어디 가서 숟가락 얹을 생각 말고. 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 대리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위로가 아니라 명백한 조롱입니다. 박민혁이 회의실을 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쳇. 쥐뿔도 없는 것들이 능력 있는 척은. 복도로 나온 박민혁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휘파람을 봅니다. 지나가는 여직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끈적합니다. 박민혁은 며칠 전 환영식에서 본 김지수 팀장 생각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가난뱅이. 김지수가 어떻게 본사 팀장이지? 분명 스폰서라도 문 게 확실해. 박민혁은 그렇게 결론 내리고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처럼 더러운 방법으로 올라온 게 분명하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목이 탄 박민혁이 탕비실로 들어갑니다. 탕비실 구석에서 누군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꽃무늬 2건, 며칠 전 로비에서 봤던 그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홍 여사가 박민혁을 보고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박민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집니다. 아, 사씨. 밥맛 떨어지게 또 있네. 박민혁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습니다. 그리고는 홍 여사 쪽으로 다가가 짐짓 발을 헛디딘 척합니다. 어이쿠. 뜨거운 물이 홍 여사의 발등 위로 차악 쏟아집니다. 아, 뜨거. 홍 여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발등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박민혁은 사과하기는커녕 팔짱을 끼고 내려다봅니다. 아줌마, 눈 없어. 사람이 오면 비켜야 할 거 아니야. 홍 여사가 고통을 참으며 박민혁을 올려다봅니다. 눈빛이 매섭습니다. 젊은 양반이
일부러 그런 거 다 봤어. 박민혁이 쭈그리고 앉아 홍 여사의 얼굴에 삿대질을 합니다. 뭐, 일부러 증거 있어?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박민혁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립니다. 잘 들어. 지난번 로비에서 있었던 일. 입 뻥긋했다간 그날로 제사 치를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지? 최상무님 라인이야. 내가. 홍 여사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짓습니다. 제 딴에는 대단한 권력이라도 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박민혁이 홍 여사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밉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냄새 나니까 내 눈에 띄지 말고. 박민혁이 빈 종이컵을 홍 여사의 머리 위로 툭 던지고는 낄낄거리며 탕비실을 나갑니다. 홍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발등을 감싸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날도 머지않았으니. 같은 시각 MJ그룹 감사팀장실. 방 안가득 서류 상자가 쌓여 있고 모니터 세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강도진 팀장이 앉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콧날에 무태안경을 쓴 그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철한 인상입니다. 강도진이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화면 속에는 박민혁이 법인 카드로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내역이 빼곡합니다. 강도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박민혁,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강도진의 손에는 박민혁이 최 상무에게 건넨 인사청탁 녹취록도 들려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벌써부터 회사를 좀먹고 있습니다. 강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정의감이 투철한 그는 이런 꼴을 절대 두고 못 봅니다. 당장 감사실로 호추해. 강도진이 인터폰을 들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려는 찰나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사내 보안 전화입니다. 강도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감사팀 강도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전략기획실 팀장 김지수입니다. 강도진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그 김지수 팀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김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지금 박민혁 과장 건드리려고 하시죠? 멈추세요. 강도진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덮으라는 겁니까? 회장님 따님이면 다입니까? 강도진은 상대가 누구든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합니다.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보내버리기 위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요. 저런 쥐새끼를 놔두면 회사 기둥뿌리 다 갉아먹습니다. 강 팀장님, 쥐 한 마리 잡자고 초가 3간 태우실 겁니까? 박민혁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강도진이 입을 다뭅니다. 박민혁의 뒤에는 부패한 임원인 최 상무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박민혁을 치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게 뻔합니다. 김지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서늘해집니다. 박민혁은 제가 미끼를 던져놨습니다. 그놈이 최 상무까지 엮어서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신호하면 그때 덮치세요. 강도진이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김지수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미끼가 뭡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박민혁의 욕심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지켜보시죠. 뚝.
전화가 끊깁니다. 강도진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풉니다. 알 수 없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뢰가 갑니다. 강도진이 모니터 속 박민혁의 사진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립니다. 강도진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밀 폴더를 꺼냅니다. 겉표지에는 프로젝트명 해충 박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도진이 볼펜을 딱 소리나게 누르며 박민혁의 이름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칩니다. 한편 복도를 걷던 박민혁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박민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걷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거대한 덫이 놓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대외비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수상한 봉투입니다. 박민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이게 뭐지? 박민혁이 봉투를 뜯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찢어지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파멸의 서곡이 시작되는 소리 같습니다. MJ그룹 전략기획실 팀장실입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지만 김지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송도 스마트시티 수주 전략 마이너스 대회비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조원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황금알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예산 편성과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이 기획안을 실행했다가는 횡령과 사기 혐의를 뒤집어쓰고 파멸하게 됩니다. 김지수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자, 이제 먹이 줄 시간이야. 김지수가 엔터키를 탁 칩니다. 전송 완료 창이 뜨자마자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팔짱을 낍니다. 이 미끼는 오직 한 사람, 성공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마비된 박민혁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시각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박민혁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아우, 진짜 맨날 이런 시다바리 짓이나 하고. 박민혁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짜증을 냅니다. 최상무 라인을 탔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그에게 떨어지는 건 영수증 정리나 회의록 작성 같은 허드렛일 뿐입니다. 박민혁이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투덜거립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입사했나? 한 방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모니터 우측 하단에 메시지 알림이 깜빡입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경쟁사 DK그룹 내부 문건입니다. 박민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뭐야, 스팸인가? 박민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박민혁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MJ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 공략집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쟁사의 약점과 심사위원 로비 명단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박민혁이 모니터로 빨려 들어갈 듯 얼굴을 들이밉니다. 대박, 이건 진짜다. 박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상무는 물론이고 회장님 눈에도 들 수 있습니다. 박민혁이 침을 꼴깍 삼킵니다. 출처가 어딘지 의심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믿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박민혁이 재빨리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합니다.
그래, 내가 해낸 거야. 내 능력으로 구한 거라고. 박민혁이 비열하게 웃으며 USB를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컴퓨터 전원을 끕니다. 어두운 사무실, 모니터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박민혁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립니다. 박민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방을 챙깁니다. 이 기획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포장해 내일 아침 회의에 내놓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 감사팀장실. 강도진 팀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간밤에 사내 서버에서 대외비 문건이 복사된 기록이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떠 있습니다. 접속 기록을 추적한 강도진이 책상을 쾅 내리칩니다. 박민혁, 이 자식이 기어이 선을 넘었어. 강도진이 벌떡 일어납니다. 보안 규정 위반은 즉시 해고 사유입니다. 더구나 출처 불명의 문서를 회사 시스템에 꽂은 것만으로도 산업 스파이 혐의를 씌울 수 있습니다. 강도진이 서류를 챙겨 들고 방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무겁고 위협적입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강도진의 살기 등등한 표정을 보고 슬금슬금 피합니다. 감히 내 눈앞에서 장난질을 쳐. 오늘 끝장내 주마. 강도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전략기획실로 향합니다. 박민혁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해당 문서의 원본 관리자가 있는 곳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강도진이 성큼성큼 걸어 전략기획실 팀장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엽니다. 김지수 팀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도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던 김지수가 천천히 뒤를 돕니다. 역광을 받아 그녀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지독히도 침착합니다. 오셨네요, 강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갑니다. 기다리셨다니요? 지금 박민혁 과장이 팀장님 부서의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복제했습니다. 당장 보안팀 불러서 잡아넣어야 합니다. 김지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책상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강도진을 직시합니다. 그거 제가 보낸 겁니다. 강도진이 멈칫하며 헛웃음을 짓습니다. 네, 팀장님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박민혁에게 덫을 놓은 겁니다. 그 문서는 가짜니까요. 김지수가 서랍에서 진짜 기획안을 꺼내 강도진 앞에 툭 던집니다. 강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듭니다. 내용을 훑어보던 강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박민혁이 가져간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수치들이 다릅니다. 박민혁이 가져간 건 회사를 말아먹을 엉터리 폭탄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십니까? 만약 저게 외부로 유출이라도 되면. 박민혁은 저걸 유출하지 않아요. 자기 공으로 만들어서 승진하려고 안달이 날 테니까요. 김지수가 책상에 걸터 앉으며 팔짱을 낍니다. 강 팀장님, 박민혁 하나 자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최상무, 그리고 우리 회사를 노리는 하이에나들까지 싹 다 청소해야죠. 강도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반박합니다. 그건 경영진이 할 일이고 저는 감사팀장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함정 수사를 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지금 당장 박민혁을 소환하겠습니다. 강도진이 몸을 돌려나가려 하자 김지수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꽂힙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했습니다. 강도진의 발걸음이 뚝 멈춥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강도진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합니다.
어머니라니요? 김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도끼가 서린 눈으로 강도진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 로비에서 청소부에게 갑질하던 그 사건, 그 청소부가 저희 어머니 홍 회장님이십니다. 강도진이 숨을 들이켭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회장님이 청소부 변장을 했다는 것도, 그걸 당한 게 박민혁이라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박민혁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단순히 해고로 끝낼 수 없습니다. 놈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처절하게 짓밟아줘야 합니다. 김지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의 진심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강도진은 주먹을 꽉 쥡니다. 원칙주의자인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박민혁의 쓰레기 같은 인성을 생각하면 김지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심판하기엔 그놈이 저지른 죄질이 너무 더럽습니다. 강도진이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김지수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녀가 강도진에게 손을 내밉니다. 눈 감아주세요. 박민혁이 그 가짜 기획안을 이사회에서 발표할 때까지. 강도진이 김지수의 손을 바라봅니다. 가늘지만 강인해 보이는 손입니다. 강도진이 그 손을 맞잡습니다. 단단한 악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민혁이 무너지는 순간 수갑은 제가 채웁니다. 그놈 손목에 쇠고랑 채우는 건 제 몫으로 남겨주시죠. 김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서늘했던 방 안에 비로소 온기가 돕니다. 좋아요. 약속하죠. 그때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지수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녀가 인터폰을 누릅니다. 무슨 일이죠?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팀장님, 지금 박민혁 과장이 최 상무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가져왔다며 난리도 아닙니다. 김지수와 강도진이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낚아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MJ그룹 본사 대강당은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찼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숨죽인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MJ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스마트시티 신사업 발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단상 한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민혁 이사입니다. 최 상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초고속 승진을 거머쥐었습니다. 박민혁이 번쩍이는 명품 양복을 입고 거만하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우리 MJ그룹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박민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수치들이 화면을 수놓습니다. 사실 저 기획안은 김지수가 만든 함정이지만 박민혁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최 상무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민혁이 최 상무와 눈을 맞추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맞지? 이게 내 능력이야. 이제 내가 왕이다. 박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고조됩니다. 이 혁신적인 전략은 오직 저 박민혁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웅장하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지직거리며 꺼집니다. 강당 안의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정전인가? 발표 중에 무슨 일이야? 박민혁이 당황하며 마이크를 두드립니다. 아,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곧 복구될 테니. 박민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꺼졌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뜹니다. 화질이 거친 CCTV 영상입니다. 영상 속 장소는 회사 로비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합니다. 영상 속에는 박민혁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발로 차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음성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당장 무릎 꿇어. 혀로 핥아. 침으로 깨끗하게 닦으라고. 강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박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듭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박민혁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악을 씁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탕비실 장면으로 바뀝니다. 박민혁이 뜨거운 물을 청소부에게 끼얹고 협박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입 뻥긋했다간 제사 치를 줄 알아. 객석에 앉아있던 여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경악합니다. 최 상무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혁을 노려봅니다. 박민혁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누군가의 함정입니다. 대체 누가 감히 이런 짓을 벌였는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의 거대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쏠립니다. 눈부신 조명이 문 쪽을 비춥니다. 두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휠체어를 미는 젊은 여성입니다. 박민혁이 눈을 비비며 자세히 봅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얼굴은 낯익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그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여자는 박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자신이 버린 가난뱅이라 무시했던 전 약혼녀 김지수가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박민혁이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며 더듬거립니다. 지수야? 아줌마,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어디 갔어? 박민혁이 발악하듯 소리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지수가 휠체어를 밀고 단상 앞까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박민혁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김지수가 단상 아래 멈춰서서 박민혁을 올려다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김지수가 품에서 마이크를 꺼내듭니다. 박민혁 이사님, 많이 놀라셨습니까? 박민혁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 알바라도 하러 왔냐? 당장 안 나가? 김지수가 피식 웃으며 강당을 둘러봅니다. 직원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MJ그룹의 회장님이신 홍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강당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박민혁은 귀를 의심합니다. 회장님이라니, 저 더러운 청소부 아줌마가 회장님이라니.
박민혁이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거짓말. 저 아줌마는 그냥 청소부잖아. 내가 다 봤는데. 홍 여사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짚고 꼿꼿하게 선 홍 여사가 박민혁을 쏘아봅니다. 그 위험에 눌려 박민혁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홍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네, 내 구두는 다 닦아놨나? 박민혁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털썩 그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자신이 걷어차고 모욕했던 그 청소부가 진짜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린 여자는 그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박민혁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립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회장님. 아니, 장모님.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박민혁이 단상 아래로 기어내려와 홍 여사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구두굽으로 박민혁의 손을 쳐냅니다. 손 대지 마. 더러우니까. 지수가 차갑게 내뱉습니다. 1챕터에서 박민혁이 홍 여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박민혁이 지수를 올려다보며 애원합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응? 우리 사랑했잖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지수가 싸늘한 눈으로 박민혁을 내려다봅니다. 사랑? 돈 보고 덤벼든 게 사랑이니? 그리고 정정해 줄게. 난 MJ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지수야. 네가 훔쳐간 그 기획안, 내가 만든 가짜라고. 박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가짜라니. 그럼 자신이 이사회에서 발표한 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도 재벌 사위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다시 열리며 강도진 감사팀장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옵니다. 강도진의 손에는 은색 수갑이 들려 있습니다. 강도진이 성큼성큼 걸어와 박민혁 앞에 섭니다. 박민혁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민혁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사야. 이사라고. 강도진이 박민혁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박민혁의 손목을 조입니다. 박민혁이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나. 최 상무님, 도와주세요. 상무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객석에 있던 최 상무가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피합니다. 박민혁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울부짖습니다. 강도진이 박민혁을 일으켜 세우며 지수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끌려가는 박민혁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비참합니다. 박민혁이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김지수, 너도 똑같아. 날 속인 건 너잖아. 두고 봐. 가만 안 둬. 박민혁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강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홍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임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제 불찰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MJ그룹에 더 이상 저런 파렴치한 자가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인성이 실력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지수가 홍 여사 옆에 서서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두 모녀가 손을 맞잡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홍 여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홍 여사의 안색이 창백합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안 좋아? 홍 여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려 합니다. 괜찮다. 긴장해서 그런가 보구나. 어서 들어가자. 하지만 홍 여사가 발을 떼는 순간 그녀의 몸이 힘없이 휘청거립니다.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홍 여사를 부축합니다. 엄마. 홍 여사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방금 전까지 위풍당당했던 회장님이 맥없이 지수의 품으로 쓰러집니다. 강당 안의 환호성이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뀝니다. 지수가 홍 여사를 흔들며 울부짖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홍 여사의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지수의 절규가 강당을 메아리칩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의 순간, 예기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복도는 정막이 감돌고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 속에 김지수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소매에는 아직도 홍 여사가 흘린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지수가 입술을 물어뜯으며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을 노려봅니다. 옆에서 강도진이 말없이 종이컵에 든 물을 건넵니다. 김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합니다. 목이 타들어가지만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습니다. 엄마가 저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신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김지수가 반사적으로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괜찮으신 거죠? 그냥 과로라서 푹 쉬면 되는 거죠? 김지수가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의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내리며 한숨을 쉽니다. 그 짧은 한숨 소리가 김지수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김지수의 귀를 때립니다. 김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칩니다. 네, 마음의 준비라니요? 그게 무슨... 엄마는 건강하셨어요. 아침에도 저랑 웃으면서 얘기했다고요. 강도진이 휘청거리는 김지수의 어깨를 부축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침통하게 설명합니다. 검사 결과 교모세포종입니다.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죠. 종양 위치가 신경다발과 얽혀 있어서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습니다. 박민혁을 처단하고 이제야 엄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이라니요.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김지수가 바닥을 치며 오열합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엄마, 일어나봐. 놔두고 어디 가려고. 강도진이 김지수와 눈높이를 맞추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팀장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김지수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강도진을 쳐다봅니다. 강도진이 병원 로비에 있는 TV를 가리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붉게 흐르고 있습니다. MJ그룹 홍 회장 뇌출혈로 의식불명. 경영권 승계 불투명. MJ그룹 주가 30% 폭락. 시가총액 5조 원 증발. 앵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홍 회장의 와병 소식에 MJ그룹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영 공백을 우려하며 적대적 M&A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뭅니다.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하이에나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강도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보여줍니다.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게 지병이 아니라 팀장님이 경영권을 뺏으려고 일부러 충격을 줬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김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누가 이런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리는지 짐작이 갑니다. 김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박민혁? 그 자식이구나. 강도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놈 구속 적부 심사에서 풀려났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변호사를 샀겠죠? 김지수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독사는 머리가 잘리기 전까지 독을 뿜어낼 작정입니다. 어두컴컴한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화려한 조명 아래 값비싼 양주가 테이블 가득 놓여 있습니다. 소파 깊숙이 파묻혀 시가를 피우는 남자가 있습니다. MJ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DK그룹의 조 회장입니다. 그 맞은편에 박민혁이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 유치장에서 나온 탓에 얼굴은 까칠하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립니다. 박민혁이 양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탁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제 제안 어떻습니까? MJ그룹 꿀꺽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 회장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웃습니다. 자네 꼴을 좀 보게. 횡령의 스파이 혐의로 재판 앞둔 놈 말을 내가 어떻게 믿나? 박민혁이 비굴하게 웃으며 조 회장의 잔에 술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셔야죠. 저는 잃을 게 없거든요. MJ한테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 겁니다. 박민혁이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지난번 지수에게 속아 가져갔던 가짜 기획안이 아닙니다. 입사하자마자 최 상무를 통해 빼돌려 두었던 MJ그룹의 진짜 비밀 장부입니다. 조 회장의 눈이 USB에 꽂힙니다. 그게 뭔가? MJ그룹 비자금 내역이랑 홍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주식 리스트입니다. 이거 터뜨리면 홍 회장은 식물인간 상태로 감옥 갑니다. 그리고 김지수? 그 계집애는 경영권 방어는커녕 검찰 조사받느라 정신없을 거려. 조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재미있군. 그래서
자니가 원하는 게 뭔가? 박민혁이 사악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제 혐에 벗겨주시고 외국으로 나갈 자금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박민혁이 술잔을 꽉 쥐어 깨질 듯 소리가 납니다. 김지수 그년이 알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발밑에서 기게 만들 겁니다. 조 회장이 박수치며 껄껄 웃습니다. 독종이구만. 좋아, 거래하지. 내일 아침에 바로 기사 낼 테니 준비해. 박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대로 죽을 박민혁이 아닙니다. 지수가 자신을 밟았다면 자신은 지수의 다리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MJ그룹 본사 앞 기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김지수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립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김지수 팀장님, 어머니를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로 충격을 줬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박민혁 이사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입장 밝혀주시죠. 김지수가 선글라스 너머로 기자들을 노려봅니다. 질문 수준이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 박민혁이 뿌린 가짜 뉴스입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어내며 길을 틉니다. 김지수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로비로 들어갑니다. 로비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박민혁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 박민혁은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한 채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김지수 팀장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인 홍 회장마저 이용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횡령을 했다는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겁니다. 박민혁이 거짓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김지수가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봅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재주 하나는 탁월합니다. 그때 강도진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주주총회요? 누가요? DK그룹 조 회장입니다. 간밤에 우리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주총에서 팀장님 회의만을 상정하겠답니다. 김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민혁이 DK그룹과 손을 잡은 게 분명합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배신자가 동시에 목을 조여옵니다. 강도진이 불안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묻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여론도 안 좋고 주주들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영권을 뺏깁니다. 김지수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엄마가 피땀 흘려 지킨 회사를 저런 쓰레기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가 강도진의 팔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강 팀장님, 박민혁이 최 상무에게 뇌물 준 장부 아직 가지고 계시죠? 네, 원본은 금고에 있습니다. 그거 챙기세요. 그리고 박민혁이 DK 회장 만난 증거 어떻게든 찾아내세요. CCTV든 블랙박스든 다 뒤지세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주총은 1시간 뒤에요. 김지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은 제가 벌겠습니다. 가서 찾아오세요. 무조건 찾아와야 합니다. 김지수가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문이 닫히는 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로 김지수가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홍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의 생명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 홍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립니다. 마치 딸의 위기를 감지하기라도 한 듯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그래프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MJ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습니다. 단상 오른쪽에는 휠체어에 앉아 목에 깁스를 한 박민혁이 가련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DK그룹 조 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이미 이 회사를 접수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입니다. 지금부터 홍 회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이사 해임 및 경영권 방어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혁이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거짓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연기 대상 감입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김지수 팀장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홍 회장님마저 충격에 빠뜨려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박민혁이 울먹이며 말을 잇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박민혁이 풀어놓은 알바생들과 여론전에 속은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저런 페류나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합니다. 박민혁이 심어둔 바람잡이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옳토 하는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박민혁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조 회장이 박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위기는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쾅 열리며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지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의 뒤로 강도진 팀장과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수가 단상 아래 멈춰 서서 박민혁을 노려봅니다. 그 입 다물어.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박민혁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소리칩니다. 여러분, 저기 저 여자가 바로 김지수입니다. 회사를 망치려는 장본인입니다. 주주들이 김지수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계란이라도 던질 기세입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녀가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높이 쳐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지수의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합니다. 장내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박민혁이 입사 초기 인사청탁을 위해 최 상무에게 건넨 뇌물 장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박민혁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박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저 장부는 분명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박민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날 음해하려고 만든 거라고. 김지수가 장부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강도진에게 눈짓을 합니다.
강도진이 노트북을 켜고 스크린에 연결합니다. 치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회장님, MJ그룹 꿀꺽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김지수 그년이 알거지가 되는 꼴만 보게 해주십시오. 박민혁의 목소리입니다. 어제 룸살롱에서 조 회장과 나눴던 대화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뀝니다. DK그룹 조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합니다. 박민혁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습니다. 이건 딥페이크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김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일갈합니다. 목소리만 흉내낸 게 아닙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틀까요? 강도진이 마우스를 클릭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박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안 돼. 끄라고. 끄란 말이야. 박민혁이 노트북을 덮으려다 강도진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나뒹굽니다. 목에 했던 깁스가 풀어져 나갑니다. 멀쩡하게 고개를 돌리는 박민혁의 모습을 보고 주주들이 웅성거립니다. 뭐야? 다친 거 아니었어? 저 사기꾼 놈. 우리가 속았어. 주주들의 분노가 박민혁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DK그룹 조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저 녹음 파일이 진짜라 칩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경영 공백입니다. 홍 회장은 식물인간이 됐고 김지수 팀장은 아직 어립니다. 우리 DK그룹이 인수해서 회사를 살리는 게 주주 여러분께 이득입니다. 조 회장의 뻔뻔한 말에 다시금 장내가 술렁입니다. 돈 앞에서는 도덕도 소용없는 게 주주들의 심리입니다. 김지수가 주먹을 꽉 쥡니다. 이대로 밀리면 끝장입니다. 누가 식물인간이라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입구 쪽에서 갈라진 듯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시선이 뒤로 쏠립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휠체어가 들어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홍 여사입니다. 머리에는 수술 자국을 가리기 위한 모자를 쓰고 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습니다. 김지수가 숨을 들이켭니다. 엄마. 김지수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홍 여사에게 달려갑니다. 홍 여사가 떨리는 손을 들어 김지수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엄마가 왔으니 괜찮다. 홍 여사가 비서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짚고 선 그녀의 모습에 주주들이 기립합니다. 홍 여사가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칩니다.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회사를 투기꾼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조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돌아왔습니다. 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귀신을 본 듯한 표정입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의식불명이라고 했는데. 홍 여사가 지팡이로 단상을 쿵 내리찍습니다. 박민혁? 내 놈이 내 회사에 똥물을 튀기고도 모자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느냐. 박민혁이 엉금엉금 기어서 뒷문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박민혁 씨, 뇌물수수,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철컥 채워집니다.
박민혁이 발악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난 잘못 없어. 다 저 할망구가 시킨 거야. 조 회장이 시킨 거라고. 박민혁이 물귀신 작전으로 조 회장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조 회장이 황급히 변호사를 부르며 자리를 뜹니다. 회의실 안은 박민혁을 비난하는 고함 소리로 가득 찹니다. 박민혁이 끌려나가며 김지수를 돌아봅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 대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합니다. 지수야,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봐줘. 김지수가 싸늘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더 이상 그에게 줄 동정심 따위는 없습니다. 박민혁이 질질 끌려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비로소 소란이 잦아듭니다. 홍 여사가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홍 여사가 김지수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 딸 김지수 부사장에게 승계하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직원들의 아픔을 함께했고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한 유일한 적임자입니다. 주주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김지수가 홍 여사를 부둥켜 안습니다. 홍 여사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느껴져 김지수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장하다. 홍 여사가 힘이 풀린 듯 김지수의 어깨에 기댑니다. 강도진이 다가와 홍 여사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힙니다. 김지수가 강도진과 눈을 맞춥니다. 강도진이 안경 너머로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 김지수가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저 멀리 검찰 호송차가 박민혁을 태우고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미 한 마리만큼 작아진 호송차가 도로 위로 사라집니다. 김지수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겠다던 남자. 그 남자가 도착한 곳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입니다. 뒤에서 강도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후련하십니까? 김지수가 뒤를 돕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하네요. 그냥 불쌍해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니까요. 강도진이 김지수 옆에 나란히 섭니다.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김지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도진의 손에 머뭅니다. 항상 묵묵히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강 팀장님, 아니 부사장님, 비서실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제? 강도진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전 언제나 팀장님, 아니 부사장님 편이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의 화장실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합니다. 그곳에서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가슴팍에 4885라는 번호표를 달고 있는 남자, 바로 박민혁입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까까머리가 되었고 거만했던 얼굴은 퀭하게 야위었습니다. 박민혁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솔질을 하며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다고 이런 걸 하고 있어. 박민혁이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푹 쉽니다. MJ그룹의 이사님 소리를 듣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감방 동기들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신세입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쾅 열리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들어옵니다. 살인 미수로 들어온 이 방의 방장, 일명 독사입니다. 독사가 바지를 추어 올리며 박민혁의 등짝을 발로 툭 찹니다. 야, 신입. 청소 다 했냐? 박민혁이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납니다.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대답합니다. 네, 형님. 광나게 닦아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민혁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기를 가리킵니다. 독사가 팔짱을 끼고 변기를 쓱 훑어봅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쯧쯧 찹니다. 광은 무슨 얼어 죽을. 여기 때가 그대로잖아. 독사가 변기 구석에 작은 얼룩을 가리킵니다. 박민혁이 당황해서 손으로 문지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금방 다시 하겠습니다. 박민혁이 다시 소를 들려고 하자 독사가 소를 낚아채 변기통에 던져버립니다. 풍덩 하고 더러운 물이 박민혁의 얼굴에 튑니다. 박민혁이 인상을 쓰며 물기를 닦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독사가 박민혁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립니다. 너 사회에서 좀나게 잘 나갔다며?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는 게 특기라면서? 박민혁이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아닙니다. 다 오해입니다. 독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박민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박민혁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독사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박민혁과 눈을 맞춥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1년 전 로비에서 홍 여사를 내려다보던 박민혁 자신의 눈빛과 똑같습니다. 독사가 낮게 속삭입니다. 야, 솔로 닦으니까 정성이 안 보이잖아.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박민혁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독사가 변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혀로 핥아. 침으로 깨끗하게 닦으라고. 박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홍 여사에게 했던 그 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박민혁이 손을 비비며 애원합니다. 형님, 제발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든 다 하겠습니다. 독사가 박민혁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 쪽으로 처박습니다. 말이 많아. 하기 싫으면 오늘 밤에 잠잘 생각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박민혁이 덜덜 떨며 변기를 바라봅니다. 역한 냄새가 올라와 구역질이 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민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이 뱉은 독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박민혁의 혀가 차가운 도기에 닿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요. 박민혁이 오열하며 변기를 닦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같은 시각 MJ그룹 본사 로비.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로비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1년 전 박민혁의 고함 소리로 얼룩졌던 이곳은 이제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김지수가 들어섭니다. 이제는 팀장이 아니라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김지수의 표정은 맑고 당당합니다. 직원들이 김지수를 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부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김지수가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미소로 화답합니다. 네, 김 대리님, 오늘 넥타이 색깔 좋네요. 이 과장님도 좋은 아침이에요.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지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만치에서 청소 카트를 미는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김지수가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아주머니가 놀라서 빗자루를 내려놓고 굽실거립니다. 아이고,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먼지 나는데 얼른 가시지 않고. 김지수가 아주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비 오면 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회장 딸이자 부사장인 사람이 청소부의 무릎 걱정을 해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여기뿐일 겁니다. 덕분에 파스 붙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사장님이 챙겨주신 약이 아주 용하더라고요. 김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행이네요. 힘드시면 쉬엄쉬엄 하세요. 깨끗한 로비도 좋지만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김지수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강도진이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강도진은 이제 감사팀장이 아니라 부사장 비서실장이 되어 김지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강도진이 김지수의 옆으로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넵니다. 역시 인기가 좋으시네요. 저러다 청소 여사님들 팬클럽 생기겠습니다. 김지수가 커피를 받아들며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그럼요. 회사의 진짜 주인은 저분들이잖아요. 1년 전 우리 엄마가 저 자리에 계셨을 때 아무도 몰라봤던 게 아직도 가슴 아파요. 김지수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집니다. 그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김지수의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합니다.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부사장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회장님도 많이 건강해지셨고요. 김지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홍 여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가끔 휠체어를 타고 회사에 나와 직원들에게 간식을 돌리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김지수가 버튼을 누르며 강도진을 바라봅니다. 강 실장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죠? 강도진이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대답합니다. 오전에는 신입사원 면접이 있고요. 오후에는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강도진이 말을 멈추고 김지수를 빤히 쳐다봅니다.
김지수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저녁에는요? 강도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수줍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저랑 데이트 하셔야죠. 오늘이 우리 1주년인 거 잊으신 건 아니죠? 김지수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집니다. 일하느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박민혁을 감옥에 보낸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김지수가 짐짓 모른 척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웁니다. 아, 그랬나? 바빠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도진이 피식 웃으며 김지수의 손을 슬그머니 잡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나게 해드려야겠네요. 아주 근사한 곳을 예약해뒀거든요. 김지수가 강도진의 손을 마주 잡습니다. 따뜻하고 듬직한 손입니다. 차가운 수갑을 채우던 그 손이 이제는 김지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김지수가 닫힌 버튼을 누르려다 로비 한가운데를 바라봅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직원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갑질도 무시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김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진짜 높이 올라간다는 건 남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였어요. 강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지수의 손에 힘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니까요. 김지수가 강도진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가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십니다. 고마워요. 내 편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줘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깁니다. 이제 그들은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1에서 2로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쉼없이 올라갑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하대하던 민혁의 비참한 최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인성이 곧 실력이다라는 홍 회장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직함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던 민혁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낮은 곳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던 지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권선징악이 확실한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지수처럼 따뜻하고 정의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